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03학번 사회학과 SBS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30일 새로운 회장님을 모시는 특별한 자리에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 31대 연세 총동문회장 취임식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회장님을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이목구비, 특히 코가 너무 복스럽고 웃음이 예쁘시고 여유로운 카리스마까지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번 31대 동문회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취임식에는 모교와 의료원 그리고 총동문회 원로 동무님들을 포함해서 모두 130명의 임원분들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특히 여기 첫 번째 테이블에 다 고대분들이십니다. 네, 고려대학교 승명호 교 회장님들과 임원분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세대학교 제31대 총동문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모교 정미현 교목실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연세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138년 동안 연세대학을 통해 보여주신 한결같은 은혜 속에 믿음과 실천의 선각자들과 선배들의 헌신과 발자취 위에 오늘의 우리가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40만 연세 동문회를 대표하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시고 제31대 총동문회장 취임식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세우신 이경률 회장님, 의사로서 생명 살리는 귀중한 치료 사역 감당하시고 또 사업가로서 많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축적하신 후에 이제 동문회장으로 세우셨으니 이 자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 나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겸허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 없이 회장으로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동안 경험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장으로서 펼쳐 나가려 하실 때에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꾼들과 도움의 손길들도 늘 허락하여 주시기 간구합니다. 에빗은 내한 13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경계의 벽을 허무른 에비슨의 본을 받아서 연과 새해의 진정한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문, 교직원, 학생, 법인 이사회의 다채로움을 인정하며 협화음을 이루어가는 대승적 과업을 회장님 통하여 이루게 하시며 연세 공동체가 지닌 유기적인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도와주시기 간구합니다. 연세에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어느 것도 부질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미연 교무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총동문회기 2양 순서입니다. 30대 총동문회장이셨던 유경선 회장님과 31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률 신임 총동문회장님을 무대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총동문회기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모교와 동문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던 30대 총동문회가 제 31대 총동문회에게 동문회기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30대 총동문회 임원들과 회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네, 31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꽃다발 증정과 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이경률 신임 회장님께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승명호 고대교 회장님께서도 꽃다발을 직접 준비하셨다고요. 네, 동아그룹과 한국일보를 이끌고 계시는 승명호 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또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취임사를 들어봐야겠죠. 앞으로 3년 동안 연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동문회를 멋지게 이끌어 주실 이경률 신임 총동문회장님의 취임사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이윤아 아나운서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고 했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한 31대 이경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공식적인 그 취임식을 앞두고 한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연세대학교가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연세가 갖고 있는 힘과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오늘 취임사를 파워포인트로 좀 대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연세대학교 시작은 138년 전 제중원에서 비롯됐습니다. 1885년이죠. 1884년
9월에 서울에 도착한, 하노이에 도착한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그 당시 1885년에 제중원의 모습입니다. 이거 요즘에 그 의료원에서 이 판화로 찍어가지고 선물로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제가 그 연세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1990년대에 제가 연세대학교 진검의학과에 조교수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마침 그때 우리 연세의료원이 1994년에 연세 친선병원이라는 것을 이제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연세의료원과 또 울란바토르시의 그 5대5의 합작으로 연세 프렌십 하스피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요 모습이에요. 그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 제가 그때 담당에 있었던 거는 이제 교수로서 연세 친선병원에 파송 나가시는 그러한 원장님들에 대한 후원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 후원의 조직에 제가 총무를 좀 맡았었고 또 그 후원에서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해보니까 전 의료원 식구들 월급에서 1,000원씩 뛴 액수가 1년에 한 2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를 후원을 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를 쓸 수 있도록 했었고요. 그 당시에 연세 친선병원을 하다 보니까 사적으로 발굴된 것이 세브란스 의전의 2회 졸업생인데 몽골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연세의료원에서 사적 발굴을 하다 보니까 1911년 2회 졸업생인 이태준 열사의 이제 사적이 발굴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2001년에 울란바토르시에서 그 당시 아마 제 기억엔 2,000평 정도 돼가지고 이태준 기념관을 사진에 본 대로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도대체 우리 세브란스 의전의 선배 되시는 분이 어쩌다가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가서 그냥 병사하신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 볼세비키 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1921년에 마지막 남아있는 러시아 백군에 의해서 그때 이제 총살을 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총살을 당했을 때의 나이가 38세였다고 해요. 그런 분이 세브란스 의전의 선배님이셨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러한 히스토리가 있었을까?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때 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중원의 시작이 1884년에 오신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제중원이 시작이 됐고 또 이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 주실래요? 바로 그 다음에 1885년에 4월에 같은 미국의 북장로에서 파송을 나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사실은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 조선 땅은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정부에서는 선교를 불허했기 때문에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료기관에 언더우드 선생님이 취직을 하신 거죠. 언더우드 선생님이 취직을 해서 제중원에서 그 당시 의사의 조수도 하시고 또 학생들 우리 조선 사람에 대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언더우드 선생님이 제중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듬해 1886년에 고아원을 만드셨죠. 그 고아학당. 이게 언더우드 고아학당입니다. 그 언더우드 고아학당 출신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김규식 선생님,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님이 언더우드 선생님이 입양하셔가지고 김규식 선생님을 키우시고 나중에 독립운동가로 키워내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생님이 되셨고 그 언더우드 선생님의 고아학당이 1915년에 여기 나와 있는 초슨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연희 전문학교의 전신학교가 1915년에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영어 제목을 보시면 좀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조선이 아니고 초우선입니다. 언더우드 선생님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나라로 생각을 하셨었고 거기에 맞춘 이름을 초우선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1915년에 연희 전문학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시겠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시냐면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5년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시지만 총각으로 우리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제중원에 환자를 다루실 수 있는 여자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알렌 선생님이 미국 북장로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여자들을 다룰 수 있는, 조선 나라는 이게 여자를 남자 의사가 만질 수가 없으니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여자 의사가 왔었는데 제중원의 최초의 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릴리어스 호튼이라고 하는 여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888년에 릴리어스 여사의 모습이고요. 이 여사분이 바로 제중원의 초대 부인과 의사셨고, 다음 페이지 주실래요? 바로 부인과 의사였던 릴리어스를 언더우드 목사님이 짝사랑하셔서 바로 그 다음에 두 분은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889년에 결혼을 하시는 한국 땅에서 결혼을 한 선교사 1호 커플이 바로 언더우드와 릴리어스 여사가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때부터 벌써 이미 연희와 세브란스는 이미 부부 사이였던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고요. 저 오른쪽의 사진이 언더우드 목사님 첫째, 그러니까 외아들이죠. 원한경 선생의 어렸을 때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 제중원 하면은 빼뜨릴 수 없는 분이, 여기 이제 의료인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중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갑순정병 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명상황 황후의 조카 되는 민영익 씨 자상을 많이 입었죠. 뭐 27개 군데인가 칼에 찔려가지고 거의 죽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알렌이 수술로 다 살려내서, 그래서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걸 하사를 해준 건데, 하드웨어는 조선 정부를 갖고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운영은 미 북장로교에 있어서 운영이 됐던 그런, 어떻게 보면 합동의 의료기관이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선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서 운영을 했던 그런 아관들, 정부에서 보냈던 그러한 여러, 우리말로 치면, 지금 말로 치면 사무원이 되겠죠. 사무원들의 사실 착복이 굉장히 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서 더 이상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에비슨이라고 하신 분이 딱 오셔서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조선 정부가 이 제중원에서 손을 떼게 만든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조선 정부하고 결투를 벌여가지고 에비슨 선생님의 노력으로 조선 정부는 에비슨 선생한테 전격적으로 모든 그 권한을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부터 제중원은 실질적으로 미국 선교부의 지원과 또 실제적인 운영을 통해서 최초의 사립 의료기관으로서의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이제 캐나다 출신의 선생님인데, 사실 이분은 캐나다에서는 감리교회였었어요. 근데 캐나다 감리교회에서는 조선의 파송을 보낼 수 없다고 그때 불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언더우드의 초청을 받고 조선에 오고 싶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적을 바꾸셨어요. 장로교회로 옮겨가지고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까지 나오게 된 분이시고, 또 이분이 언더우드 목사님하고는 아주 영혼의 친구라고 돼 있어요. 아주 단짝이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이 사진에 있는 조선의 젊은이입니다. 이 조선의 젊은이가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1895년에 단발령이 일어났을 때 이 젊은이가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
에비 선생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찾아와서 자기의 상투를 내지 단발령.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르는 사람이 에비슨이고 그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인데 저 청년이 바로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언더우드와 에비슨의 제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추천서를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추천서를 받고 1904년에 미국에 가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러한 대단한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바로 이제 에비슨 선생의 큰 공로라고 하면 이제 조선 정부에서 대중원을 우리 선교부에서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대중원을 운영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비슨 선생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미국에 가서 이 재중원의 상황을 알리고 기부를 받으러 미국에 이제 다녔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0년에 만민 선교대에 에비슨 선생이 강연을 하면서 그 강연에 참여를 하신 세브란스라고 하는 루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그 강연에 참여를 해서 에비슨 선생의 강연을 듣고 감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만불을 주시게 되는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비슨 선생의 강연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조선 땅에 많은 교파가 와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다 와서 각자가 병원을 하려고 하는데 조선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선 사람에 대한 치료나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여러 교파가 연합을 해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강연을 한 거예요. 그 강연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세브란스 씨가 그 자리에서 이제 만불의 책을 끊어줍니다. 여러분들 세브란스 씨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와 코파운더를 하신 그런 분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1904년에 왼쪽 사진에 남대문역 목사골에 제주 세브란스 최초의 현대 병원이 지어졌고 1907년에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세브란스 씨, 제 오른쪽이 이제 에비슨 선생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세브란스 씨가 데리고 온 자기의 주치 닥터 러들로. 여기 이제 우리 의료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외과 선생입니다. 이제 러들로 선생님은 나중에 이 조선 세브란스의 주치로 따라왔다가 이제 재중원의 외과학 교실을 만들게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직인이 있죠. 직인에 보면은요, 빨갛게 세브란스 유니언 메디칼 칼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당시 지금까지도 약자로 SUNC라고 하는 약자를 씁니다. 왜 유니언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저는 그 학생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조교수 때 그 역사책을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랬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땅에 여러 각 종교의 교파들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었지만 오로지 모든 교파가 연합을 해서 함께 운영을 했던 데는 오직 이 제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교파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세브란스 씨가 준 돈을 가지고 메디칼 칼리지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제목이 그래서 세브란스 유니언 메디칼 칼리지라고 영어로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그렇게 1885년부터 해서 에비슨 선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더우드 선생님은 1915년 연희전문학교 초승 크리스천 칼리지를 만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병약해서 그해 미국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916년에 언더우드 선생님은 병사를 하셨죠. 미국에 가셔서. 그래서 미국에 가셔서 기록에 보면 뉴저지의 교회에 묻혔습니다. 뉴저지의 교회에 묻히고 그 사모님 되는 릴리어스 여사는 바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셨어요. 혼자서 아들 하나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릴리어스 여사는
언더우드 선생님의 유언이 조선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는데 조선 땅에 묻어주기 위해서는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교부에서 주는 돈을 자기 남편을 이장하는 데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언제 썼냐? 바로 선교 사업에 쓰기 위해서 남편을 이장을 못 시켰습니다. 본인이 혼자 돈 들고 와가지고 한국의 선교 사업에 그 돈을 썼고 원한경 씨를 키웠고 그리고 본인은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5년 이후에 책을 집필을 하시다가 릴리어스여서도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초창기에 연희 세브란스 의전이 누구에 의해서 발전된 거냐면 1916년부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올리버 에비슨 선생이 세브란스 의전의 교장도 하면서 또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을 겸직을 해가지고 일본에 의해서 에비슨 선생이 추방을 1935년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1916년부터 18년간을 양교의 교장 선생님을 겸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희와 세브란스는 그 당시도 서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을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 끝나고 1957년에 실질적인 연희와 세브란스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연세라고 하는 연희와 세브란스의 브랜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실질적인 연세대학교 1대 총장님은 여기 계신 57년부터 해서 백낙준 총장님이 계시고 그 당시 연희와 세브란스의 각 동창회도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와 세브란스의 총동창회도 합쳐서 연세 동창회가 돼가지고요. 총동문회 1대 회장님이 이원철 회장님으로 계시고요. 현재는 지금 연세대학교의 19대 서승환 총장님이 오늘 참석을 해주셨고 또 5월까지 올해 5월까지 유경선 회장님이 총동문회 회장님으로 수고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이렇게 우리 연세대학교 역사를 보면 전쟁이 있기까지 1885년부터 거의 70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에 우리 힘으로 발전된 게 없어요.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전부 다 미국 선교부에서 돈이 기부금이 나온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지금 있는 신촌 세브란스의 그 30만 평도 언더우드 목사의 친형이 자기 동생이 1916년에 돌아가니까 친형이 돈을 내서 그 캠퍼스 자리를 산 겁니다. 그 친형이 누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타자기 회사가 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오늘날로 치자면 IBM 회사죠. IBM. 그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루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의 친형인데 그 친형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거금을 내놓고 그 거금을 이용해서 오늘날 신촌 캠퍼스를 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땠습니까?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통합된 총장님 또 총동문회 또 학교 내부에 있는 구성원의 교수님들이 큰 수고를 해가지고 통합된 지 6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얘기 들으셨을 텐데 고등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전 세계적인 QS와 PHE라고 하는 평가기관에서 우리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아시아 종합사립대 1위를 했고 세계대학 평가를 73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S에서도 78위를 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과대학은 국내 1위를 했었고 전 세계 의과대학은 이제 32위를 TH 평가를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지난 138년 동안 이제 연세대학교가 걸어온 길이고 그 큰 역사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태준 열사와 같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피와 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제는 기부만 받던
남의 힘에 의해서 커왔던 그 학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요거는 이제 작년에 세브란스 병원도 작년에 여러분들 전 세계 IHF라고 인터내셔널 하스피탈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국제연맹에서 세브란스 병원이 가장 치료를 잘한다 해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료원장이 아마 하정원 원장님이 가서 수상하고 오셨죠? 예. 하정원 원장님 가서 잘 수상을 하고 온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세대학교가 138년 동안 잘 달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서승원 총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 이제 78위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 30위권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연세대학교가 뭘 해야 될 거냐. 저는 그게 이제 31대 총동문회에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같이 풀어가야 할 큰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전 세계에서 30위권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 재정 문제를 한번 봐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부금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갖고 있는 대학은 역시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 여기에 있는 수치보다 더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2021년이고 2022년에 보니까 63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버드 기부금 총. 그 다음에 이제 2위 대학이 예일 대학이 되는데 예일 대학도 한 50조를 갖고 있고요. 22로 되어 있는 NYU 뉴욕 유니버시티가 하버드의 한 10분의 1 정도, 그래서 한 6조 정도의 발전 기금을 갖고 운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그런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도 아마 아시아를 대표로 하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2조라고 하는 발전 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이제는 글로벌한 대학이 되려면요,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가는 시대가 아니고 연세대학교가 글로벌 스타 되는 교수님들이 연세대학으로 오셔야 되고 그러한 스타 되는 교수님들을 쫓아서 전 세계에 있는 두뇌 좋은 학생들이 연세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결국은 발전 기금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것이 되겠고 그게 돼야지 우리 연세대학교가 세계를 대표로 하는 30위권이 될 때 그런 실력을 갖고 우리의 그러한 수준을 올려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 연세대학교의 건화기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건데 정말 그러한 진리 속에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불밝힐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되지 않을까 제 짧은 소개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슬로건 발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31대 슬로건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31대 우리 연세 총 동문회 슬로건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과위원장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언더우드 선생님이 우리 연세대학교를 하나님이 선택한 초우승 칼리지라고 명명하신 것 같이 연세대학교는 바로 약속의 대학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갖고 있고 절대로 불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대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대 이고는 프로미스 연세, 연세인이여 도전하라. 31대 고맙습니다. 계속해줘야 돼요. 네, 앞으로 새로운 3년 연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신임 회장님의 활동이 기대되고요. 정말 얼마나 연세를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31대 총동문회 자문위원장을 맡아주실 선배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리 자문위원장님으로 지금 유경섭 회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자문위원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문위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사회적인 경륜 또 경험을 갖추신 분들이 연세대학교의 앞으로의 향후의 발전과 또 현재 MZ세대라고 하는 학생들을 더욱더 밀착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공동자문위원장 3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은규 자문위원장님, 또 전영수 자문위원장님, 또 성명세 자문위원장님 3분을 공동자문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이어서 회장님께서 이제 또 임명장 전달해 주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3년 동안 이경률 회장님과 함께 든든하게 총동문회를 이끌어 주실 새로운 임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신임 분과위원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분과부터 시작합니다. 박은혜 위원장님 오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셨고요. 김동준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또 조직분과의 이연주 위원장님, 전병율 위원장님, 섭외분과 이찬희 위원장님, 윤훈철 위원장님, 재무분과 이재용 위원장님, 국제분과는 이희승 위원장님, 커뮤니케이션분과 송재은 위원장님, 박희준 위원장님, 또 공공분과는 박찬석 위원장님, 김강립 위원장님, 교육분과입니다. 이두원 위원장님, 금융분과는 이영창 위원장님, 조용기 위원장님이 맡으셨고요. 이번엔 법조분과입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보건의료분과엔 이재범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사회공헌분과 구성욱 위원장님, 언론분과 신종수 위원장님, 스포츠분과 심찬구 위원장님, 기업벤처분과 구재상 위원장님, 문화예술분과 김형순 위원장님, ROTC분과 임화진 위원장님, 스타트업 창업분과 박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단 관리분과 이상호 위원장님까지 총 25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께 임명장과 배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기획분과랑 조직분과 위원장님에게만 임명장을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31대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는 회장 취임도 취임이지만 정말 저하고 짐을 나눌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장님들이 3년 동안 저와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같이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순금 두 돈으로 만들어진 배지가 먼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야, 요즘 금값이 네. 축하합니다. 임명장 성명 김동준 직책 기획관리분과 위원장, 귀하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제31대 기획관리분과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경률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연주 위원장님 나와주시죠. 네. 전임 회장님과 임원진들의 뛰어난 리더십과 활발한 활동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많은 성과를 냈던 30대 총동문회여서 31대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임명장 성명 이연주 직책 조직분과위원장, 귀하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제31대 조직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경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병률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모교와 동문 간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 주실 분들입니다. 모교 지원, 사회공헌, 수익사업 활성화까지 다방면으로 총동문회 입지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전병률, 직책 조직분과위원장, 귀하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제31대 조직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이경률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차렷 경례 한번 하고 확 들어갈까요? 선배님들께 죄송합니다. 네, 사진 한번 전체 촬영하고요. 네. 네. 3년 동안 총동문회를 위해 애써주실 제31대 얼굴들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에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네, 회장님도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방송국 아침 뉴스 앵커를 했었는데 그 짝꿍도 남자 앵커도 연대 봉사원인 거예요. 정윤식 기자라고. 그래서 나란히 둘이 뉴스를 진행하면서 우리 많이 컸다. 20년 전만 해도 코올림이었는데 우리 서로 되게 기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연사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또 동문회에서 다시 만나서 새롭게 인연을 만들어 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31대 임원분들도 앞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총 두 분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승환 모교 총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이 축사를 꺼내서 그냥 줄줄이 읽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서 축사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임 총동문회장님 이경률 회장님께서 PPT를 길을 확 죽여놓으셔가지고 이거를 읽었다가는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세대학교 31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이경률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경률 회장님께서 우리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로 볼 적에 오늘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전 총동문회장이셨던 유경순 회장님도 참석해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지금 4년 차로 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와 이 총동문회가 굉장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이상과 꿈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경률 회장님께서 많은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페이지가 특히 저로서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전과 성과를 공유하는 그러한 모금을 통해서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침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연구처장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와서 어떤 결과를 하나 저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프로젝트 Y 연구원이라고 해서 교내에
연구 진작을 위해서, 융합연구의 진작을 위해서 연구원을 만들고 오늘까지 그 공모를 했습니다. 그 융합연구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공모를 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드 그랜트의 형태로 3년 정도 지원을 해드리게 되는데, 매년 최대 1억 5천 정도를 3년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3년 동안 연구 기획을 하고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팀이 모여서 수시로 그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그러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의 기간을 드리는 이유는 3년 이내에 대규모 과제를 수주를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3년 기간 동안에 대규모 과제를 수주를 하면은 그 대규모 과제를 수주해서 연구를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공간을 학교가 충분히 제공을 하겠다. 근데 그게 지금 그 학교 전체의 그 사정을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그 혜택인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공간이 부족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충분한 공간을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거고,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년이 지났는데도 대규모 과제를 수주를 하지 못하면 그냥 연구원에서 졸업해서 명예롭게 나가시는 걸로, 아무런 오블리게이션이 없고 3년 동안 연구 과제를 열심히 탐색을 하신 걸로도 학교는 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 재원이 전부 모금한 거에 의해서 충당이 되고 교비를 한 푼도 안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융합연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대나 생시대 교수님하고 의대 교수님하고 융합연구를 한다 그러면 교비를 쓸 수 없는 구조죠. 재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게 하나의 융합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모금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모금을 이용을 해서 융합연구에 쓴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런 장애를 우리가 없애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 발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전위원회하고 학교가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지금 융합연구 프로젝트 Y 연구원에 최소한 3년을 쓸 수 있는 거는 이미 모아놨다라고 이제 구성원들한테 얘기를 했고요.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10팀씩, 그러니까 금년에 10팀, 내년에 그게 20팀이 되겠죠. 9년에 30팀이 되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재원이 전부 모금으로 이제 충당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개념은 좋고 여러 가지를 좋은데 학교 안에서 그게 호응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사실상 되겠습니다. 1년에 3번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러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한 10개 팀 정도씩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 1차로 공모를 했는데 아까 연구처장이 보낸 카톡이 28팀이 응모를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관심들이 융합연구를 촉발시키고 폭발적으로 연세 연구력이 증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변화의 근원은 역시 우리 동문님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31대 총동문회장 이경률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PPT 마지막 페이지를 쭉 기억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승명호 고대교우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대 고려대학교 교우의 34대 교우 회장입니다. 제가 작년에 취임을 했는데 우리 유경선 회장님께서 오래된 친구라서 너무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경률 우리 동문 회장님을 뵈니까 역시 또 우리 이 회장님도 오래전부터 아는 그런 사이라서 참 귀한 인연이 우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이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세 총동문회 이경률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안암동에서 달려온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승명호입니다. 우리 동문, 우리 교우 36만 명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명문 사학으로 우리나라 지성의 요람이자 실천의 상징으로 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영원한 막수이자 맞수이자 최고의 동지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재학 시절뿐 아니라 졸업을 한 이후에도 정기, 연고전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서 끈끈한 우애와 화합을 다지며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졸업생들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양교의 시너지를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연세 총동문회와 고대 교우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작년 3월 제가 교우회장에 취임할 때 연세 총동문회장으로서 최초로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유경선 전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내주신 뜨거운 우애와 응원 덕분에 저 또한 오늘 이렇게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임 연세 총동문회장님의 취임식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면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취임 초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까지 여러 행사와 활동을 함께하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세 총동문회의 발전과 양교의 화합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새로 취임하신 이경률 회장님과도 즐겁게 신나게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률 회장님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오셨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재단법인 서울의과연구소를 통해서 저희 모교에 거액을 기부하시는 등 고려대학교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분이기에 더욱 존경스럽고 앞으로 함께 이뤄갈 교류와 협력의 미래에도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경률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연세대학교와 연세 총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전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말 특별한 순서입니다. 그동안 총동문회를 이끌어주신 유경선 전임 회장님을 명예회장님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총동문회를 풍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신 유경선 회장님을 항상 기억하고 함께하겠다는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서 명예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명예회장님으로 추대된 걸 축하하면서 승명호 고대 교회장님과 또 이경률 회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31대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때 첫날 저희가 조차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과위원 부회장을 구성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우리 유경선 회장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0대 총동문회장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셨고 더더군다나 이제 발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발전기금 830억을 3년 동안에 모금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한 차원 높은 거액을 모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1대에서도 발전위원장님으로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지금 유경선 명예회장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시원섭섭하실까요? 단종 네. 건배제의까지 바로 이어가시겠답니다. 선배님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사람한테 정말 동문회장을 맡겨주셨던 것도 과분했었는데 또 그 하는 동안에 또 이 동문회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동문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위대하신 우리 선배 동문회장님들의 그 실적에 또 명예 실추가 안 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0대 분과위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전 동문님들도 그리고 운 좋게도 제가 서승환 총장님을 이렇게 만나서 학교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때 어떻게 또 이 높은 볼에 손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가 됐습니다. 명예회장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켜주셨는데 사실 우리 정말 지존하시고 높으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원로 선배님들을 앞에 모시고 제가 명예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명예회장이 그 젊은 명예회장이 되면은 사고 치면은 재계에서는 많은 그런 문제를 그런 명예회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대 동문회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빡세다고 동문회 활동하는데 매주 목요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문과대학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의대생한테 한번 당해봐라. 저 프레젠테이션을 그 인사말로 대신하면서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술을 들고 여러분들하고 이 문과대 과외 선생님이고 여러분들 이제 의대 과외 선생님을 만나셨어요. 의과대 뭐 성적은 여러분들 잘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친구들 영원한 우리의 우정, 우리의 양교의 정말 존립 자체가 우리나라의 앞길을 보장하는 그런 앞으로 누가 하버드 되고 누가 예일이 될 것이냐 그걸 뭐 논하는 그런 양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이 건배사를 뭘로 할까 그래서 명예회장이라고 그래서 명예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또 모두 들어가야 되고 한 일주일 고민하다가 제가 건배사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김동건 선배님 앞에서는 제가 건배사를 부들부들 떨려서 못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다리에 꽉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썰렁하더라도 같이 한번
끝에는 위하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예로운 연세의 미래와 이경렬,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까 연사님, 이태준 연사님 나왔지만은 동문회 한다는 게 사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경렬 의사님의 앞서 이경렬도 되지만 동문회장을 하시는 동안은 아마 이경렬 의사가 되실 겁니다. 우동길 의사, 안중근 의사 차원으로 이제 며칠 전에 현충일로 지났지만 학교를 위해서는 그만큼 큰 타도를 위해서 큰 힘을 발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위대한 명예로운 연세의 미래와 이경렬 의사의 성공을 위하세! 역시 위트 넘치시는 우리 회장님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덕분에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이제 식사하시죠. 만찬 드리시다가 저는 나중에 축하 공연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년 넘게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활약하신 분인데요.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오페라 가수지만 처음 시작은 연세였습니다. 네, 연세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 음악원을 수석 졸업한 연세 테너 윤정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이경률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네.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순수한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파평윤시 소정공파 32대선 섞이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마리오 란사. 이탈리아계 미국인 테너가 1950년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크게 히트시킨 마리오 란사의 Be My Love, 나의 사랑이 되어줘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되어줘, 당신의 아름다운 열망으로 나의 꿈을 가득 채워줘.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동문들의 마음이 연세대를 사랑하는 또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열망하며 축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소절만 딱 들어도 레벨이 다른 분이시구나 느껴집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축하 무대인데요. 모교 성악가 남성 사중창 되게 부담되겠다 오늘, 그죠? 네, 페르마탈 공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나는 어느 할아버지 메시지 소리를 이래 A 플러스 1 해야 돼. 정명은 난 A입니다. 산자락에 긴 눈을 지며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중인 남성 사주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세 총동문회장 취임식에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윤정수 선생님 뒤에 해서 사실 좀 많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워낙 저희가 존경하는 선생님과 그 뒤를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우리 되게 인물이 다들 좋죠?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되게 저희에겐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양중모 선생님들 선생님 닮아가지고 잘생긴 거거든요. 근데 양중모 선생님 제자들인데요. 양중모 선생님께서 또 저희 얼마나 잘하나 또 구경을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워낙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양중모 선생님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하는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로만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다 A 받는 친구들이에요. 실기 다 시험 A 받는 친구들. 그래서 진짜 최정예로 데려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멘트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곡이 아니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다른 학교를 가잖아요. 지금 저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른 학교 가면은 저희들 안 합니다, 앵콜. 왜냐면 저희 학교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가면 저희 절대 안 해요. 하려면은 더 줘야 돼요. 400만 원은 줘야 돼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분들, 선생님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응이 참 좋으셔야 돼요. 저희도 노래하는 사람들은 박수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근데 박수가 안 나오면은 저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인 마지막 곡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의 노래인데요. 우정의 노래 총 가사가 이 잔을 드세나라는 잔이 있어요. 이 잔을 드세나.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 함께 노래 부르세 잔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드세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축배를 높이 드세라는 가사가 나올 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짠하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면서 조금 축제 분위기처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배를 높이 드세라는 가사입니다. 다른 가사에서 계속 잔 치면 잔 깨지니까요. 축배를 높이 드세에만 꼭 잔을 짠하시면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마지막 곡 우정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예상치 못한 앵콜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 곡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제 또 저희도 또 윤정 선생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앵콜은 윤정 선생님과 함께 희망의 나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저가자 험한 바닷물 결고 수도선 변한다게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꽃을 갈아 노란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올라가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을 지나가고 많은 새벽과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는 불을 그리구나 희망의 나라로 꽃을 갈아 보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올라가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 이야, 진짜 이 호텔이 진짜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멋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31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하신 이경일 회장님과 임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행사는 역시 연세 찬가 아카라카로 끝내야겠죠. 회장님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전임 회장님과 우리 신임 회장님께서 우리 또 예쁜 친구들과 함께 연세 찬가를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총장님 2조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이렇게 저 버릇이 없어서 어떡하죠? 네, 김동건 선배님. 아, 진짜 제가 총장님들도 다 나오시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몰라. 네. 예. 우리 고대 교육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손잡고 올라가야겠네. 어떻게 성함도 이렇게 승이야, 승 또 성성님 앞에 가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연고대가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갔어요. 시원 선배 가셨어요. 네, 연세 찬가 주시죠.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카라카 우리 아가가 선창해 주시죠. 회장님 하세요. 회장님이 하세요. 회장님 하세요. 아카라카 야, 오늘 연말 느낌 제대로 납니다. 야,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꼭 두 손 무겁게 가셔야 됩니다. 바깥에 선물이 엄청 많습니다. 연세 블루베리랑 또 우리 회장님이 준비하신 선물 양손에 들고 가시고요. 네, 이것으로 제31대 총동문회 이경렬 회장님의 취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